안녕하세요. 68세 된 박성호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는 은퇴한 남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식 키우는 일이 정말 어렵다는 걸 요즘 들어 더욱 실감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살면서 자식 교육하고 뒷바라지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 준혁이가 올해 35살인데요. 뉴욕 맨하탄에서 혼자 살면서 아직도 매달 저희한테 용돈을 받고 있어요. $500씩 매달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경제 사정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플로리다 올랜도 근교에 있는 콘도에서 살고 있는데 월세가 $2,000거든요. 저희 부부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25년 동안 중소기업 품질관리팀장으로 일했는데요. 60살에 공고사직당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명예퇴직이라고 하죠. 퇴직금도 중간에 2번 정산받아서 실제로 받은 건 4천만 원 정도였어요. 미국 와서 소셜 시큐리티는 받고 있지만 한국 근무 기간이 짧아서 월 $1,200밖에 안 나와요. 아내는 한인마트에서 주 3일 일하면서 시급 $15 받아요. 한 달에 $700 정도 벌어오죠. 아내 소셜 시큐리티까지 합치면 월 $800니까 저희 둘이 합쳐서 한 달에 $2,700 들어와요. 그런데 나가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콘도 월세 $2,000에 생활비가 $1,200 정도 나가요. 여기에 아들 용돈 $500까지 하면 한 달에 $3,700가 나가는 거예요. 매달 $1,000씩 적자가 나는 거죠. 한국에서 집 팔아서 가져온 돈이랑 퇴직금으로 $120,000 정도 저축해뒀는데 이 돈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019년 가을쯤이었는데요. 저축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까 $150,000에서 $80,000로 줄어 있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날 밤에 아내랑 둘이 거실에서 이야기했어요. 이대로 가면 몇 년 못 가서 저축이 다 떨어진다고요. 그때 나이가 64살이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싶더라고요. 혈압이 확 올라가서 그날 밤 새벽까지 잠을 못 잤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뒤척이면서 걱정만 하고 있었죠. 그 뒤로 2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나이 들면서 병원비도 더 많이 나가고요. 당뇨랑 고혈압 때문에 한 달에 약값만 $300씩 나가요. 아내도 허리디스크에 무릎 관절염 때문에 물리치료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게 아들이 용돈을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뉴욕 물가가 비싸다면서 한 달에 $500로는 부족하다고요. $1,000는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는 매달 적자 내면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아들은 더 달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아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엄마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고요. 매달 적자가 나서 저축을 까먹고 있다고 했더니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엄마가 너무 사치스럽게 산다는 거예요. 플로리다 콘도에서 사는 것도 사치고 이것저것 다 사치라는 거예요. 자기 용돈 $500는 생활비인데 저희가 쓰는 돈은 다 사치라는 거죠. 정말 기가 막혔어요. 35살 먹은 아들이 부모한테 매달 $500씩 받아가면서 부모 생활비는 사치라고 하니까요. 아내가 그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애 키우느라 고생한 게 다 허실이었나 싶다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했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월세 $2,000짜리 콘도에서 나가기로 했어요. 주변의 한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 $1,200짜리 아파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은 좀 불편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훨씬 나을 거라고요. 6개월 동안 이곳저곳 알아보고 고민했어요. 아들한테도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죠. 그런데 아들 반응이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자기는 친구들한테 부모가 플로리다 콘도에서 살고 있다고 자랑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용돈은 절대 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뉴욕에서 살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한다면서요.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2021년 봄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월세가 $800 절약되니까 경제적으로는 훨씬 나아졌어요. 하지만 시설이나 환경은 확실히 떨어지죠. 이사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친구들이 부모 집 주소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새 주소가 영 마음에 안 든다면서 빨리 다시 이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한계를 느꼈어요. 35살 먹은 아들이
부모한테 매달 500달러씩 받아가면서 부모 주거지까지 간섭하니까요. 그래서 아내랑 상의해서 결정했어요. 아들 용돈을 끊기로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이제부터는 용돈을 못 준다고 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고요. 대신 정말 급할 때만 연락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들이 완전히 돌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나 봐요. 진짜라는 걸 알고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가 뉴욕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냐면서요. IT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으니까 연봉이 7만 5천 달러 정도 되거든요. 월급으로 치면 한 달에 4천 달러 넘게 받아요. 그런데 월세가 3,200달러니까 생활비가 빠듯하긴 해요. 하지만 35살 성인이 부모한테 매달 용돈 받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아들이 계속 전화해서 울면서 사정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데도 돈이 들고 데이트할 때도 돈이 든다면서요. 부모가 자식 포기하는 거냐면서 원망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이대로 가면 몇 년 못 가서 노숙자가 될 판이었어요. 아내는 아들 편을 들었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하냐면서요. 한 달에 300달러라도 보내주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지금 끊지 않으면 아들이 평생 독립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아들 용돈을 끊었어요. 그 뒤로 6개월 동안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명절에도 안부 인사도 없고요. 정말 서운했지만 참았어요. 아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룸메이트를 구해서 월세 부담을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미안했다고 사과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아들이 드디어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아서요. 지금은 가끔씩 안부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아들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저희는 월세 1,200달러짜리 아파트에서 살면서 매달 500달러씩 저축하고 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자 내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환경이 안 좋다고 불평했지만 이제는 적응했어요. 이웃에 한인 분들도 많고 한인 커뮤니티 센터도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어요.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니까 마음이 편해요. 병원비 걱정도 덜고 약가 걱정도 덜어요. 그리고 아들도 이제는 진짜 독립한 성인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 있으면 무조건 부모한테 손 벌리더니 이제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물론 가끔은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다른 부모들은 아직도 자식들 도와주고 있는데 저희만 박정한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부모도 사람이고 노후를 준비해야 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만 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미국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여기는 18살 넘으면 부모 집에서 나가는 게 당연한 문화잖아요. 35살까지 부모한테 용돈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너무 과보했던 것 같아요.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뒷바라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저희처럼 이민 와서 경제적 기반이 약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요즘 아들과 통화할 때 보면 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것 같아요. 돈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미래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심지어 결혼 계획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결혼하면 부모가 집도 사주고 결혼 비용도 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다 준비하겠다고 해요. 정말 대견해요. 힘들었지만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나이 또래 한인 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50대 자식들 용돈 주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자식은 독립했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아직도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 저축이 8만 달러 정도 되는데요. 매달 500달러씩 모으고 있으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목표는 10만 달러예요. 그 정도 되면 노후에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셜 시큐리티랑 아내 일로 들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저축은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거죠. 아내도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경제적으로 안정되니까 마음도 편하고 부부 사이도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돈 걱정 때문에 자주 다투었거든요. 아들 용돈 문제로도 의견이 엇갈렸고요. 지금은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훨씬 편해요. 건강 관리도 더 잘하게 되었어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좋은 음식도 사 먹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해요. 당뇨 수치도 좋아졌고 혈압도 안정적이에요.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불안했는데 지금은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마음이 편해요. 아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독립의 중요성도 깨달았어요. 이제는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가끔 다른 한인분들이 저희를 보고 너무 박정하다고 하세요. 자식한테 그럴 수 있냐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평생 부모에게 의존하게 놔두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물론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를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도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셨는데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 고생하셨죠. 저도 대학 다닐 때까지 부모님께 의존했어요. 하지만 군대 갔다 와서부터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장학금도 받고요. 그때부터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35살까지 부모 용돈에 의존하다가 이제야 진짜 독립하게 된 거죠.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미국에 사는 한인 2세들 중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부모는 한국식으로 키우고 싶어하고 아이들은 미국식 자유를 원하고요. 그 사이에서 애매하게 자라다 보니까 독립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부모가 계속 지원해 주니까 스스로 노력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저희 교회에도 비슷한 경우가 몇 가정 있어요. 40대 자식이 아직도 부모 집에 살면서 용돈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한인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선은 그어야 한다고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해요. 미국에서 살려면 미국 문화에 맞춰야 해요. 18살 넘으면 독립하는 게 당연한 문화니까요.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줄 수 있지만 의존하게 놔두면 안 돼요. 저희는 이제 아들 걱정 없이 저희 노후를 준비하고 있어요. 65살부터는 메디케어도 받을 수 있고요. 지금처럼 꾸준히 저축하면서 건강관리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아내도 한인마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일하는 게 건강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워해요. 저는 요즘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새로 이민 오신 분들한테 정착 도움을 드리는 일이에요. 보람도 있고 시간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 분들 상담하다 보면 저희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 교육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 경험을 나누면서 조언해 드려요. 무조건 지원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적절한 선에서 도움을 주되 독립심을 키워줘야 한다고요.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부모도 노후를 준비해야 하니까요. 지금 저희 생활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만족스러워요. 돈 걱정이 줄어드니까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부부 관계도 좋아졌고 건강도 더 챙기게 되었고요. 가끔 아들이 전화해서 근황을 알려줄 때가 가장 기뻐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견해요. 예전에는 힘든 일 있으면 바로 부모한테 하소연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룸메이트와도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타인과 같이 사는 게 불편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적응했나 봐요.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외롭지 않아서 좋다고 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나 봐요. 최근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쳐서 보너스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 돈으로 놀러 갔을 텐데 이제는 저축한다고 해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는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되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한국도 가보고 싶고 미국 내 다른 도시들도 구경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돈 걱정 때문에 여행은 꿈도 못 꿨거든요.
아들 용돈 주느라 저희 즐거움은 다 포기했어야 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매달 적자 내면서 살 때는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걱정만 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매달 $500씩 저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건강에도 더 신경 쓰게 되었어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좋은 음식도 사 먹고 운동기구도 샀어요. 당뇨 관리를 위해서 혈당 측정기도 좋은 걸로 바꿨고요. 아내 무릎 관절염 때문에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게 해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돈 아깝다고 참았는데 이제는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주변 한인분들도 저희 변화를 많이 느끼시나 봐요. 예전에는 항상 걱정 가득한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밝아졌다고 하세요. 실제로 마음의 짐이 많이 덜어졌거든요. 교회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경제적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다른 일에 집중할 여유가 생겼어요. 봉사활동도 하고 성가대 활동도 하고 있어요. 아내는 교회 여성교회에서 임원을 맡았어요. 예전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 일들을 할 엄두를 못 냈는데 지금은 즐겁게 하고 있어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한인분들과 정기적으로 모임도 하고요.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있어요. 특히 새로 이민 오신 분들한테는 저희 경험을 나누면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해요. 처음에는 다들 어려움이 많으니까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미국에서 자식 키우시는 한인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첫째,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경제적 한계는 인정하셔야 해요. 부모도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자식 때문에 부모가 경제적으로 망가지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둘째, 18살 넘은 자식은 독립시키셔야 해요. 미국 문화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계속 의존하게 놔두면 자식에게도 해가 돼요. 셋째, 도움을 주더라도 기한을 정하셔야 해요. 무기한으로 지원하면 자식이 노력할 동기를 잃어버려요. 저희처럼 과감하게 끊는 것도 필요해요. 넷째, 부부가 같은 생각을 가지셔야 해요. 한 사람은 지원하자고 하고 한 사람은 반대하면 가정 불화만 생겨요. 충분히 상의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셔야 해요. 다섯째, 자식에게 현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해요. 부모의 경제 상황을 숨기지 마세요. 자식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저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돈으로 연결된 관계 같았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애를 느껴요. 아들도 부모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저희 노후가 훨씬 희망적이 되었어요. 매달 저축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건강 관리도 잘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노후를 보내는 게 쉽지 않아요. 의료비도 비싸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고요. 하지만 계획적으로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다른 시니어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도 있어요. 경제적 독립이 가장 중요해요.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시고 본인들 힘으로 살아가세요. 그래야 자존감도 지킬 수 있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져요. 건강 관리도 철저히 하세요. 아프면 경제적 부담이 더 커져요. 예방이 최고의 치료예요. 사회활동도 꾸준히 하세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요. 교회 등 커뮤니티 센터 등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아요. 저는 요즘 컴퓨터를 배우고 있어요. 아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서 혼자 배우고 있는데 재미있어요.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해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도 좋고 마음도 편해요. 아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때로는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결정이 옳다면 용기를 내서 실행해야 해요. 저희가 아들 용돈을 끄는 것처럼요.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저희도 편해졌고 아들도 성장했어요. 진짜 윈윈이죠. 앞으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거예요. 자식은 자식대로 살고 저희는 저희대로 살면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요.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받되 의존하지는 않는 그런 관계요. 미국에서 노후를 보내는 모든 한인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요. 그리고 자식들과도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셨으면 해요.
사랑한다고 무조건 퍼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냉정함도 필요해요. 저희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결정하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한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빠 엄마가 냉정하게 용돈을 끄는 것도 다 사랑이었어요. 평생 의존하게 놔두는 것보다 독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너를 보면 정말 대견해요.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이 멋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아빠 엄마도 열심히 살아갈게. 그리고 언제든지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용돈은 안 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줄 거야. 그게 부모잖아.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